관찰 예능이 기존 예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가장 큰 거는 거치캠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거치캠은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CCTV나 요즘에는 홈캠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홈캠을 집 곳곳에 달아놓고 그 화면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리얼한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예능이고 그 촬영한다라는 걸 각오하고 왔어도 카메라가 눈앞에 있고 막 이게 조명이 이렇고 이러면 사람이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나는 카메라에 한평생 서본 적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인데 나를 찍는다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유행하는 관찰 예능, 뭐 특히나 뭐 연애 예능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 안에서 교류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캐릭터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주요화가 되게 되는데 부자연스러운 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이 못 쓰고 날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인지 못하게 하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치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홈캠을 갖다 놨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 홈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걔를 가구처럼 인지를 하고 그렇게 막 카메라가 날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좀 신경을 쓰진 않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관찰 예능 같은 경우는 카메라 템이 아예 두 개로 나뉘어요. 일반 카메라 팀 그리고 거치 팀. 그래서 이 거치캠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설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능 촬영할 때 사전답사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전답사를 갈 때 거치 감독님하고 같이 가요. 그 공간을 보면서 그러면은 어느 공간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카메라 각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라고 미리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거치캠을 가지고 와서 촬영 전날 그 현장을 거치캠을 쫙 설치를 해요. 이때 카메라는 진짜 뭐 집만 찍는다? 어떤 되게 특정한 공간만 찍는다고 했을 때도 적게 찍어도 한 20개 내외는 들었던 것 같고 공간이 넓어지고 하면은 거의 막 100단위로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촬영장 가면은 연출팀하고 거치팀이 촬영장에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요. 카메라만 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 카메라가 날 찍고 있지만 그거를 있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덮개 같은 거를 씌운다든가 2차 작업을 해요. 그 최대한 눈에 좀 띄지 않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그 거치 그 일일이 다 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가지고 좀 고생하는 게 거치팀이죠. 이 거치캠 설치하고 나면은 배터리랑 메모리 교체해 주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구성안이나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면은 감독님들이 그걸 보고 야외로 나가는 미션이 있다. 이럴 때는 집 안은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림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싹 돌아다니면서 뭐 배터리 양 확인하고 메모리 체크해가지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이거 피해 게임 스포인데 이거 피해 게임 안 보신 분들 근데 워낙 유명한데 이거 피해 게임 스포일 수 있어요. 저는 스포 경고 드렸습니다.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피해 게임 3 때 보면 충주맨님의 그 레전드 장면 있잖아요. 적진에 들어갈 때 그 호스 하나 들고 제작진이 그처럼 들어간 거 저 그거 보고 와 저 사람 관찰력 좋다. 머리 좋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 촬영장에서 제작진들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제작진들이 이렇게 촬영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 교체하고 메모리 확인하고 이러거든요. 촬영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교체할 때마다 촬영을 끊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 충주매님 그걸 보고 오 관찰력이 뛰어나시군. 그치 저런 식으로 진행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충주매님의 그 레전드 장면 한번 찾아보고 오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한다고가 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동안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팀이 두 팀이 있다고. 이 일반 팀도 계속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이 일반 팀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무빙이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우리가 필요한 그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앉을 줄 알아. 그 사람의 얼굴이 뭐 거치캠으로 찍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 감정적인 걸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카메라 팀이 있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파티션 비슷하게 저희가 이게 숨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도 해요. 다 이게 모니터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하고 그 모니터 소통을 하면서 제작진들이 보통 얘기를 해주죠. 표정 좀 땡겨서 잡아주세요. 누구누구 출연자 밖으로 나가니까 붙을 수 있는 카메라 따라가서 좀 촬영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카메라 감독님들이 움직여서 촬영을 하죠. 그래서 왜 나눔솔로도 보고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고 좀 약간 움직임 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거치캠으로 찍고 있는 것도 그렇고 카메라 팀이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 촬영 현장을 지켜보고 카메라 팀한테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촬영 현장에는 제작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모니터룸이 있거든요. 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작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룸 안에는 거치팀, 카메라팀, PD, 작가, 오디오 감독, 그래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넓은 데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다행인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촬영 현장에 따라서 이 모니터룸을 따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작은 모니터룸 들어갔던 게 화장실에다가 모니터룸을 설치해 놓고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연출이 없나? 구성이 없나? 예능에 대본이 있냐라는 질문은 항상 나오거든요. 왜 유명한 인터넷에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무한도전 대본짤. 방송 화면과 그 대본이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심플한 대본이 한참 돌면서 무한도전은 진짜 리얼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능의 대본은 어디까지인가, 구성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 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처럼 씬 하나하나 다 정해주고 대사 하나하나 다 정해주고 막 어떤 상황도 다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관찰 예능 같은 경우는 그 리얼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대본을 쓸 때도 그 리얼한 모습을 최대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대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생각해봐요.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거치팀도 오지, 카메라팀도 오지, 오디오팀도 오지, 게다가 펜션 장소도 되어야 되지. 그 들어간 인력과 시간과 돈이 얼마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생 리얼로 하겠다고 어떠한 구성도 없다? 그거는 사실은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일했던 현장을 돌이켜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스케줄도 있지만 유동적으로 현장에서 변환이 가능해요. 게임 방식을 약간 바꾼다든지, 원래는 이런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생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이것이 반드시 바뀔 수 없는 프리셋은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해둔 캐릭터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정해져 있는 캐릭터 정도는 있을 건데 촬영이 진행함과 동시에 이 캐릭터 다 깨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제작진들이 초반에 판단했던 그 캐릭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 생동감 있는 캐릭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캐릭터를 정해놓고 뭐 주인공을 정해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고, 이번 회차는 저 사람들의 사연, 저 사람들의 서사,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겠구나, 저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따라가게 되겠구나는 현장에서 보고 있다 보면 감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얘기를 따라가게 되고, 시청자들도 그 얘기가 더 궁금할 테니까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촬영을 할 때에도 좀 그분들의 감정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메인 감정선을 캐치해서 그거를 더 깊게 파고 그걸 더 깊게 따라가죠. 이거를 연출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좀 약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감,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성 능력,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캐릭터를 파악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찰 예능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터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리얼한 상황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이것들을 이 사람한테 더 몰입할 수 있고 이 사람 이야기에 더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속마음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내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이끌어내서 촬영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찰 예능에서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촬영은 저연차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연차가 찬 PD 작가들이 주로 담당을 해요. 이 전체적인 촬영과 이 사람들 감정 흐름을 따라가고 뭐가 메인인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연차의 사람들이 보통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대화를 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질투나세요? 어떤 감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다이어트를 물어보지 않고요. 오늘 어땠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앞에 앉으면 연예인들도 긴장하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게 말이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반에 하는 말들은 진짜 완전 베테랑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딱딱하고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진짜 거의 못 써요. 못 쓰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중요한 걸 물어보잖아요. 거의 못 쓰고 폐기하고 진짜 난감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 촬영 들어가기 전에 메인 질문 많아도 3개에서 5개 안으로는 추려가지고 그거를 저 뒤에다가 두고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대화를 왔다 갔다 주고받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오늘 촬영 어땠는지, 뭐 피곤하진 않은지, 딱 봐도 출연자가 대답하면서도 안 쓸 것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상대만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저는 이렇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렇던데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경계심이 내려가면서 좀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저녁 먹은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니까 아까 저녁 시간에 좀 되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친구들 얘기할 때 막 그렇잖아요. 그니까 하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속으로 그 생각해요. 지금부터 쓸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겠군. 인터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들을 얘기가 나오겠군. 이건 저의 스타일인데 사실 좀 가성비가 떨어져요. 출연자가 많고 이러면은 한 명 붙잡고 막 그렇게 오래 하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는 주요한 얘기들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스킬들을 더 장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진짜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다이렉트로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상황이 되고 특히나 감성적인 이야기, 이 사람의 속마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전 좀 이게 앞에 것 다 날릴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딱 하나의 문장, 딱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찰 예능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걸 그 사람 입으로 들어야지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얘기에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해요. 방송 작가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가장 고급 스킬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솔로에 출연한다면 어떨까? 내가 관찰 예능에 출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 24시간 카메라가 돌아가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누군가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관찰 예능이 유행하기 시작한 초창기 때에는 꽤 많은 연예인 분들도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 전에는 약속되어 있는 장소에서 약속되어 있는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약속된 나의 캐릭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캐릭터를 보여주면 됐었는데, 관찰 예능은 알아. 너 그런 캐릭터지. 근데 너의 진짜 모습은 뭐야? 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찰 예능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인터뷰나 미팅 같은 데 가서도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요, 제가 관찰 예능을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일반인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내가 출연한다면 진짜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뭐 판단은 개인의 몫이고 그냥 우리는 솔직히 TV 예능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제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보면 끝인 건데 이해를 해보면은 또 새로운 각도로 예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모르는 새로운 재미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궁금하신 얘기는 그거일 것 같아요. 관찰 예능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 돌리고 사람이 진짜 자기 내면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충돌이 되게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고 방송에 나온 게 그 정도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럴 때 제작진들은 어떻게 하나? 얼마나 개입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관찰 예능에 대한 이야기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